안녕하세요. 이철성의 한시여행입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한국인의 한시입니다. 우리가 한시라고 하면 두보, 이백, 소동파 같은 중국 시인들을 먼저 떠올리지만 우리 조상들도 한자로 수많은 빼어난 시를 남겼습니다. 조선의 천재 시인, 억울하게 유배된 선비, 사랑을 시로 노래한 기녀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한국인의 한시 세계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능력 있는데 인정 못 받는 기분 아시죠? 열심히 했는데 왜 나만 이럴까 싶은 날. 지금으로부터 450년 전, 조선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쓴 시가 조선이 아니라 중국에서 먼저 유명해졌습니다. 죽고 나서야. 오늘 만날 시인은 허난설원입니다. 1563년 강릉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허엽, 오빠 허봉, 남동생 허균. 홍길동전을 쓴 바로 그 허균입니다. 이 집안 사람들은 글을 너무 잘 써서 허씨 오문장이라 불렸습니다. 그 집안의 딸 허난설원. 8살에 쓴 글이 당대 학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말 8살짜리가 썼단 말인가?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15살에 결혼을 했습니다. 조선시대의 여자는 스스로 결혼 상대를 고를 수 없었습니다. 얼굴도 모른 채 부모님이 정해준 남자와 결혼해야 했습니다. 남편 김성립. 그는 글을 쓰는 아내보다 기생들과의 풍류를 더 즐겼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갈등도 계속됐습니다. 아들을 잃었습니다. 딸을 잃었습니다. 뱃속의 아이까지 잃었습니다. 천재 시인에게 허락된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시. 첫 번째 시입니다. 곡자. 죽은 자식을 곡한다는 뜻입니다. 거년 상해녀, 금년 상해자. 작년에 사랑하는 딸을 여의고 올해는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네. 광릉토, 쌍분, 상대기. 구슬프고 구슬픈 이 광릉 땅에 두 무덤이 나란히 마주해 있네. 소소, 백양풍, 귀화, 명송추. 백양나무 가지엔 쓸쓸한 바람. 숲속에는 번뜩이는 도깨비불. 지전, 초여백, 현주, 조녀구. 지전으로 너희들 넋을 부르고 무덤 앞에 맑은 물을 따라 놓노라. 응지, 재영혼, 야야, 상추유. 너희 오누이 넋이 서로 알아. 밤마다 정겹게 어울려 놀겠지. 종유, 복중해, 안가, 기장성. 뱃속에 아기가 있다 한들 어찌 제대로 자라기를 바라랴. 낭음, 황대사, 혈읍, 비탄성. 부질없이 황대사만 읊조리면서 피눈물에 꼭꼭 울음을 삼키노라. 이 시를 쓸 때 그녀의 나이 20 남짓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잃고 무덤 앞에 서서 혼자 지전을 태웠습니다. 뱃속의 아이도 결국 잃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시입니다. 빈여움, 가난한 처녀의 노래입니다. 허난설원은
자신의 슬픔만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다른 여자들도 보았습니다. 빈여움은 모두 사수로 된 연작시입니다. 일수입니다. 기시, 핍용색, 공침, 복공직. 남보다 인물도 빠질 것 없고 바느질, 길쌈솜씨 다 좋건만. 소소, 장안문, 양매, 불상식. 가난한 집안에 나고 자라서 좋은 중매쟁이 알지 못하네.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태어난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회조차 오지 않는 사람. 45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수입니다. 부대, 하나색. 진일, 당창직. 춥고 굶주려도 내색치 않고 온종일 창가에서 길쌈을 하네. 유유, 부모련. 살인, 하회식. 오직 부모만이 가엾이 여기니 이웃이야 어찌 내 속을 알랴. 힘들어도 티내지 못하고 혼자 버티는 사람. 부모만 알아주는 그 마음. 삼수입니다. 야구, 직미휴. 아랄, 명헌기. 밤늦도록 쉼없이 길쌈만 하니 딸각딸각 쓸쓸한 배틀의 울림. 기중, 일필년. 종작, 아수이. 배틀에 짜여가는 한 필의 명주. 다 되면 누구의 옷이 될 건가? 밤새 내 손으로 만든 것이 결국 남의 것이 되는 현실. 사수입니다. 수파, 금전도. 야한, 십지직. 쇠로 만든 가위를 손에 잡으니 밤추위에 10손가락 곱아오네. 위인, 작가의. 연년, 환독숙. 남을 위해 시집갈 옷 지어주고 해가 또 바뀌어도 홀로 잔다네. 남의 혼수를 밤새 짓고 정작 자신은 홀로 잠드는 여자. 해가 바뀌어도 또 바뀌어도. 허난서로는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이기도 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27살. 그녀는 스스로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다고 합니다. 죽기 전 마지막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27년, 일몽간. 삶의 27년이 꿈 하나 사이. 27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으면서 남긴 유언은 내 시를 모두 불태워라. 평생 써온 시들이 불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남동생 허균이 누나의 시 일부를 몰래 베껴두었습니다. 명나라 사신 주지번에게 건넸습니다. 주지번은 읽고 나서 탄식했습니다. 이런 시인이 조선에 있었단 말인가. 허난설원의 시는 중국에서 먼저 출판됐습니다. 1606년, 그녀가 죽고 17년 뒤의 일입니다. 조선에서 인정받지 못했던 시인이 중국에서 극찬을 받았습니다. 천재는 살아있을 때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시는 남습니다. 오늘의 한 구절을 드립니다. 위인, 작가의. 연년 환독숙. 남을 위해 시집갈 옷 지어주고 해가 또 바뀌어도 홀로 잔다네. 내가 만든 것이 남의 것이 되고 내 노력이 남의 행복이 되는 날. 그런 날이 있으셨다면 허난설원도 그랬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썼습니다.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쓰지 않으면 살 수 없어서. 낭송입니다. 빈여음 사수 전문입니다. 기시 핌용색, 공침 복공직, 소소 장안문, 양매 불상식, 부대 하나색, 진일 당창직, 유유 부모련, 살인 하회식, 야구 직미휴, 아랄 명안기, 기중 일필련, 종작 아수의, 수파 금전도, 야한 십지직, 위인 작가의, 연년 환독숙, 남보다 인물도 빠질 것 없고, 바느질 길쌈 솜씨 다 좋건만, 가난한 집안에 나고 자라서 좋은 중매쟁이 알지 못하네. 춥고 굶주려도 내색치 않고 온종일 창가에서 길쌈을 하네. 오직 부모만이 가엾이 여기니 이웃이야 어찌 내 속을 알랴? 밤늦도록 쉼없이 길쌈하나니 딸깍딸깍 쓸쓸한 배틀의 울림. 배틀에 짜여가는 한 필의 명주. 다 되면 누구의 옷이 될 건가? 쇠로 만든 가위를 손에 잡으니 밤추위에 열 손가락 곱아오네. 나물 위에 시집갈 옷 지어주고 해가 또 바뀌어도 홀로 잔다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인의 한시 시리즈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도 놓치지 마세요. 다음 화에서 또 만나겠습니다.